그러니 욕심이 생기는 거지. 욕심이 막 더 많이 해주려고 막 하려고. 그런데 그래도 선생님이 막 폭발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는 내가 이제 놀다가 얘기했잖아. 고등학교에서 놀다가 막 공부를 했다고 해서 막 짧은 기간 막 집중해서 공부해서 서울대 갔을 정도면 어쨌든 폭발력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걸 빙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만큼 해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부담스러운 거 알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좀 약간 분할을 하잖아. 분할. 이만큼만 해오세요. 많이 이제 변한 거지. 나도. 주석이 또 안 되는 이유는 뭐야? 뭐가 바뀌었나? 자, 그래서 이 주석 안 된다고 막 씨름하는 걸 너무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좀 분할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조금 시작을 잘 부팅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그 다음에 순간순간 이게 순간순간 그 도우미가 돼주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체계를 좀 일러주고 어떤 체계 내용과 체계를 같이 일러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어쨌든 그 수능 문제를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귀찮아하지는 않는다. 귀찮아한다. 이건 완전한 차이잖아요. 귀찮지만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거하고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능력별로 고1이라도 지금 고2도 풀게 했어요. 그리고 고3도 풀게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어서 자 어쨌든 먼저 이거 미래인 교과서를 보시면은 국어의 어제 오늘이 있는데 바로 요거죠. 어떤 다음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스텝을 여기를 한 번 뜨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 올라가자. 그리고 이제 또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이만큼 뭐 이만큼이라도 올라가자 이런 거죠. 옛날에 이만큼 안 올라갔으면 한 번에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만큼 좀 부담되지만은 학생의 입장에서 이만큼만 올라가도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질문도 막 다 해와야 된다 이러지 말고 한 두세 강 정도 이렇게 해오고 이제 학생과 내가 이 질문이 잘 맞으면 그 다음에 더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응? 옛날에 30대 젊었을 때야 자 학생 준비됐어? 나는 준비됐어. 스타트! 하고 1시간 동안 막 뭐라고 해야 돼.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학생 이 정도 이제 시작해볼까? 됐네. 이 정도 이제 시작이 됐지. 다음에 좀 우리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세국어는 이제 복잡한데 여러분 오늘은 그냥 그날 얘기했던 중세국어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자꾸 일로 돌아갈게요. 중세국어의 어떤 시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무엇을 중세국어라고 하느냐? 언제를 중세국어라고 하느냐? 시기. 자, 중세국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전에는 고대국어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세국어가 있겠죠. 그다음에 중세 다음에 우리가 근대라고 하죠. 또는 근세라고 하죠. 근대국어. 그다음에 이제 현대국어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중세사회, 근대사회를 얘기할 때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값이 그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하잖아요. 국사 측에서도 이제 그만큼 사회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역사에서 중세는 좀 봉건적이라는 거죠. 좀 수직적이고 역사에서 근대라는 것은 임진왜란 후에 이제 서민들이 힘을 길러서 좀 평등한 사회를 좀 지향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예제도가 있고 해가지고 완전히 근대국어가 되진 않았죠. 근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혁명 이런 거 일어나서 평등한 사회가 됐고요. 근데 우리는 국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명히 이 근대국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정신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내가 그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이 말의 변화가 많이 있어요. 오늘 얘기를 좀 몇 가지 할 게 있을 겁니다. 말이 좀 거칠어졌죠? 이따 얘기하겠지만 말이 좀 거칠어지고 좀 규칙보다는 좀 편리한 대로 가고 네? 내가 이걸 추론한 거거든요. 좀 말이 사람들의 거친 어떤 모습이 이 발음 속에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좀 편리성을 추구한다. 효율성을 규칙보다는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좀 극단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생각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이런 이상한 글자, 이게 이제 반치음 시옷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스하고 즈의 중간 발음이에요. 해볼까요? 다 같이. 즈. 시작. 즈.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언제 없어지는지 외우는 거는 그거는 저기 그 최순실 사건 때 천재들, 수재들, 우병우 아저씨 일어났을 때 이런 거 귀신같이 외운 거고요. 우리 수능 세대는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있었다 없었다. 어쨌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면 이런 중간적인 것 발음이 없어집니다. 또 우리가 요런 거 아래아라고 오늘 하죠. 이게 뭐의 발음이냐면 아와 오의 중간 발음이에요. 근데 이거 이거죠. 이, 에, 왜 이런 거 여러분 외우셨잖아요. 위, 왜, 아, 오. 그러면 저기 목구멍 끝에서 후설 오하고 아 사이에 점음 사이에 중간이라고. 그럼 이렇게 돼요. 아, 오의 중간 이런 거 없어진다고. 이런 발음이 없어진다고. 또 약한 거 없어집니다. 약한 거 미리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게 의 이름이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런 걸 순경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제 얘 이름이 아까 얘 이름은 반치음 시옷 즈 이거고요. 얘는 아래아 이거고요. 얘는 순경음 비읍. 순경음이란 말은 이게 입술순이잖아요. 우리가 경중 그러죠. 경은 가볍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입술에서 나긴 나는데 현대어처럼 브가 아니고 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되게 착했나 봐요. 마 고마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근데 이거 약한 발음이잖아요. 이런 거 많이 이제 오나 우로 바뀌거든요. 이제 조금 사라지는 없어지거나 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두자원군이라고 그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 시옷게 어두자원군을 얘기하면 어두자원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현대국에서 여러분 문문 변동 시험 때 배웠습니까? 자음군 단순화라는 거 배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음군이라는 것이 이 비읍 시읒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발음해요? 하나가 탈락하고 갑으로 발음하는 거죠. 시옷이 탈락했죠? 음운이 두 개가 하나로 줄었죠? 줄었죠? 이게 자음군 단순하잖아요. 근데 자음군이 옛날에는 오늘날은 어디만 있어요? 어두가 아니잖아요. 말 끝에 말에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 초성에도 자음군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따 다시 할 거야. 그러면 이게 땅 뭐 이런 거죠. 그럼 옛날에 어떻게 읽었느냐? 여러분 영어 이런 거 어떻게 읽어요? 스트라이크 이렇게 읽죠. 스트라이크. 근데 미국의 메이저리그 심판 있죠. 바빠 이만한 공이 딱 커쇼가 스트라이크 딱 던졌는데 스트라이크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 그래요? 스트라이크 그러잖아. 스트라이크. 옛날에는 착했을 때는 이런 발음을 어두장군의 비읍시옷은 다 발음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모음이 되면 값이 이렇게 발음하는 거니까 둘 다 원래 발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로 되면은 단순화됐다 그러죠. 뒤에 있는 자음군도 발음이 두 개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스타 이렇게 되는 거죠. 스타 이게 아로 읽으면 스타. 근데 이게 임진왜란 끝나면 어떻게 된다? 사회가 거칠어져 가지고 스타 이렇게 된다고. 된소리화된. 내가 연구한 거야. 연구한 거. 그럼 선생님 된소리가 되면은 앞에 거를 된소리 싸 이렇게 읽지 왜 따 이렇게 뒤에 거를 읽습니까?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스트라이크 트라이크 이러지 뭐 스라이크 이러나요? 그러니까 뒤에 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유머한 거야. 엄청난 유머한 거야. 근데 이제 어리둥절하지. 그죠? 20점만 올려요. 20점만. 어쨌든 그럼 중세국어가 이제 어디냐? 그 임진왜란 바로 1594년 명확하셔야 됩니다. 1594년이니까 그냥 반올림 저기 1600년 해가지고 17세기는 근대국어고요.
16세기는 중세국어라고 했습니다. 뭐 여긴 필요 없죠. 여기는 뭐 대체적으로 그 가보 개혁을 얘기합니다. 1894년. 근데 이제 수능에는 이런 게 가끔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수능하는 거 아니니까 네, 좀 이쪽은 좀 깎아 주셨고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고대국어 당연히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중세가 둘로 나뉘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다 써볼게요. 중세국어는 전기와 후기가 있는데 우리가 전기는 뭐라고 했죠? 이게 이제 고려가 건국된 거다. 고려가 건국된 거다. 고려 건국을 찾아보시면 918년 이제 한 10세기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이 훈민정음 창제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나 봐. 왜냐면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의 통일이 된 거죠. 이게 1443년에 이제 창제가 돼서 1446년에 반포가 됐는데 뭘 좀 더 연구하느라고 그랬겠죠. 또는 훈민정음을 언문이라고 해가지고 좀 반대했겠죠. 그 훈민정음을 만들어 놓고도 나란말싸 및 등비계 달아 이렇게 한자로 쓴 게 아니고 국지어음이 이후 중국하야 이렇게 한자로 썼다고. 이건 마치 한식집을 만들어 놓고 광고에다가 Welcome to Korean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막 쓴 거랑 똑같은 거죠. 어쨌든 뭐 중세 정기는 우리가 공부할 바가 아니죠. 훈민정음이니까. 아까 요 임진왜란 1594년 그러니까 17세기 넘어가기 전까지 국어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5세기 중엽부터 16세기까지 공부하면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여기 보세요. 태정, 태세, 문단세에서 이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죠. 근데 아직 어리둥절한 거지. 한자를 썼고 문종은 일찍 죽었고 단종도 죽었고 뭐 이렇게 세조에 의해서 죽었고 사실 정치적 혼란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글이 실험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세조 때부터. 세조. 세조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첫째 어디서 한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훈민정음 서문 있죠. 서문을 언해한 거. 이게 언해가 뭐냐면 한자를 우리말로 해석한 거. 그러면 국지어음이 그러면 나라의 말이 이호 중국하여 뭐 중국과 달라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에서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오늘 배울 용비어천가 한글을 어디다가 실험적으로 썼다? 세조가 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임금들은 우리 조상들은 아주 뛰어난 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에 써먹은 거죠. 정치 역사에. 그다음에 이제 세조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건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불교 책입니다. 석고상절 이런 데다가 좀 한글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한글로 썼다. 이게 오늘 다 할 건 아니고요. 소개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면 만약에 수능에 이 중세 정기에 여기 옛날 말을 막 쓰고 현대어로 해석한 걸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가 여기 들어가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소학원에 중국의 소학책을 어린이들 그 교과서를 이제 한자를 우리말로 언해한 해석한 거. 교육.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구시언해. 들어보세요. 이거. 그럼 두보라는 유명한 중국의 시인이 있죠. 두보. 두보의 시를 언해한 초간본. 여기 한 5개 정도가 이제 묵직하게 이 시대의 한글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수능을 풀어보면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데 현대어로 해석한 것만 보면 되시잖아요. 이 중에서 내신책에 지금 막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건
이 훈민정음 서문 언행한 거하고 용비어천가가 미래엔에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거의 시기 세조가 한 거기 때문에 석보상절까지도 한 이 15세기 어디 갔어요? 이 15세기 중에서 후반 16세기 초 요때니까 비슷합니다. 근데 소학원에는 두시언에는 거의 16세기 말이거든요. 그죠? 150년이 있잖아요. 15세기.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물어보면 요 세 개는 뭐 어땠냐 물어볼 수도 있고 요것과 수학원의 차이를 살짝 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까지 공부할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훈민정음 보고 용비어천가 보고 그러면 좀 문제 좀 풀게 할 거고 2시간 이걸 떠들으면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힘들거든요. 돈 내고 보는 영화도 2시간 보면 눈이 아프니까. 네? 그래서 그 수학 원회까지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볼 테니까 그냥 10점만 올린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될 텐데 잘 이해되셨습니까? 공세 시기가 어떻게 될지 이효준 학생 좀 괜찮으세요? 이해되세요? 네. 아 이런 질문은 나이스하지. 그 뭘 문제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예 아니요 대답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이 너무 두루뭉술하죠. 그죠? 14세기 말까지 이거 틀렸어 또 이거는 또. 그러니까 이 시기구는 이게 내용을 믿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의 말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거 여러 번 할 거니까 하고 또 할게요. 이어 적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쓰되 어법에 맞게 어법에 맞게 뭐 쓴다 이러잖아요. 어법에 맞도록 쓰되 정확히 뭐지? 어법에 맞추어 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형태소를 밝혀 쓴다는 말이야. 그 형태소 까먹은 학생도 좀 많이 있던데 이제 실질 형태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그 아까 길이 이럴 때는 어땠어요? 이 길다에서 어간을 밝혀 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길이 이렇게 썼다는 거지. 이거는 어법에 맞춰 쓴 게 아니고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죠. 이어 적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어 적기라고요. 한자로 뭐라 그래? 연속해서 철자를 썼다 이거지. 그럼 길이는 뭐라 그래? 끊어적기라 그래. 끊어적기. 한자로 분철이라고. 끊어 썼다. 그런데 과도기저로 골 때리는 게 있죠. 길리, 과도기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거듭적기라 그래요. 홍철, 거듭 적었다. 그러면 뭐 언제까지 이거를 쓰고 뭐 언제까지 이걸 쓰고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대부분 이어적기로 씁니다. 그냥. 근데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끊어적기가 좀 많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대국어 저쪽으로 한 19세기 오면은 거의 끊어적기고. 그럼 거듭적기는 뭐야? 이거는 소위 뭐 당구 같은 데서 속된 말로 삑사리가 나는 거죠. 중간에 이런 게 몇 개 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로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수학원에 이런 게 나타나 있는지는 좀 보도록 할게요. 띄어쓰기 안 해가지고 우리 어디야 김희독립 선언서인가? 아니구나. 거기서 독립신문 창간사가 거기서 뭐 띄어쓰기 좀 하자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말의 중요한 특징, 우리말은 2가지 특징이 있다고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 중에 우리 알타이어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음양의 원리를 지키는 겁니다. 즉 모음 조화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남녀 출세 부동성 이런 거죠. 양성 모음 뭡니까? 이게 하늘이잖아요. 아래아가 아래아 그리고 이 아래아가 밖으로 위로 이 개방적인 게 양성이죠. 그러니까 음성은 뭡니까? 이게 하늘이라면 땅이 음성이고
이것이 안으로 밑으로 하면은 좀 소극적이거나 좀 우중충하죠. 이게 모음 조화다. 그럼 옛날에는 서로 이랬는데 오늘날은 서로 이러죠. 서로. 그럼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모음 조화는 많이 파괴되는 쪽으로 간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나중에 얘기하고 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도마 와라 그랬어요. 양성 모음 아, 오, 아. 근데 오늘날은 고마 워 이게 내가 한 10살쯤에 바뀐 것 같은데 발음이 더 중요한 거죠. 마는 아지만 워. 그러나 여러분이 이래 가지고 흐르 하죠. 그럼 내가 불규칙인지 알아볼 때 뭐를 붙이라고 합니까? 어나 아를 붙이라고 그러죠. 뭘 붙입니까 이때? 흐가 이게 음성이니까 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어를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르 불규칙이잖아요. 뭐 잡고 할 때 잡에다가는 어를 붙이니까 아를 붙입니까? 아가 플러스니까 아를 붙이잖아요. 봐봐. 흘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모음 조화는 여러분 퐁당퐁당 그러지 않습니까? 퐁덩퐁덩 그럽니까? 여전히 우리 말의 그 뼈골 속에는 골수 속에는 모음 조화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이겁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조사, 접사, 어미, 형식 형태소가 실질 형태에서 달라붙는다.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어도 자음군 아까 얘기했죠. 어도 자음군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즉 초성에도 이제 이런 글자들. 그럼 소개할게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니까 어떤 게 있어?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이 시옷계로 시작하는 어도 자음군이 있고 비읍계로 시작하는 어도 자음군이 있고 외우지 마세요.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게 있다. 비읍 시옷계가.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있느냐? 이거 이상하게 외웠거든. 아, 씨, 두 발에 밟혔어. 이렇게 이렇게 했어 나는. 이날 기분이 안 좋았거든. 그러니까 시옷계는 이런 게 있다. 옛날에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된다? 그 발음이 이게 된 소리로 끼거나 스크 임진왜란 후에 스뿌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진짜 된 소리 표기까지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외웠죠? 오래돼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 막 밥 한 사람, 야, 밥 드시죠. 밥 왜 이렇게 안 먹어? 막 나와서 밥 안 먹어? 이러죠. 밥 드시죠? 탁 나버렸어. 이렇게 외웠거든. 이상하게 외웠지. 그다음에 여기는 아, 쟤 좀 이상해. 병신 같아. 병신 가대. 조심해야 돼.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런 게 이제 이름이 뭐라고요? 자음군이죠. 이제 자음이 여러 개 있는 게 무리진 게 자음군인데 어두에 있으니까 어두 자음군이라고 얘네가. 얘네는 그러니까 비읍을 하나로 치면 되는데요. 뭘 어떻게 발음했는지 이것까지는 뭐 역사학자들도 못 밝혀낸 것 같은데 사회가 거칠어지면서 어떻게 됐다? 된소리화 됐다. 뒤에 거를 읽는다. 선생님 왜 뒤에 걸 읽어요? 스톨라이크, 뚜라이크 이러지 뭐 스라이크 이러니까 스크 이렇게 되지 뭐. 여기는 브스 그러니까 이런 거 읽을 때 날로 당시에는 날로 무스메 이랬겠지. 임진왜란이 끝나면 어떻게 읽어? 날로 수메 된 소리화 됐다. 그리고 어떤 글자는 실제로 된 소리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바뀌었 누가 알아 지금. 왕이 왜 죽었는지 뭐 독살됐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서서히 된소리화 되는 경향이 강했고 이거는 욕을 요새 학생들 욕을 또 많이 안 하나? 학생들 욕을 막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이쪽으로 욕을 안 하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아씨 막 이럴 걸 요새 막 그냥 어?
욕 강하게 하죠. 사회가 좀 거칠어져서 그런가? 그죠? 자, 어쨌든 욕 갖고 더 얘기하면 재밌는데 이게 지금 노출이 좀 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영상이 자 뭐 현대공화는 지금 할 필요 없고 이제 요 글자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 글자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 한글의 다음은 나라 말씀에 등기게 나라 문자로 삼을삼일 이런 저서로 어려운 것을 니로 저 뿔빼이셔도 제쁘들 스럽혀들 못할 놈이 하리라 내 이를 불쌍히 여려 새로 28자를 만들었죠. 28자를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28개잖아요. 그럼 현대국 몇 개입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키읔이죠. 기읒, 티귿, 티귿이죠. 피읍, 히읗 14개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음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걸 이제 기본자로 보는 거죠. 이게 기본자입니다. 기본자. 총 25자인가요? 아닌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10개잖아요. 그러니까 총 까먹었네. 아이고 다 지워집니다. 자, 10개입니다. 총 24자잖아요. 24자. 그럼 옛날에 여기 뭐가 있었다? 기본자가 이거, 이거, 이거. 그죠? 이게 이름이 뭐다? 기존 이응하고 다르죠? 옛 이응. 기능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냥 훈민정음에 나온 우리가 오늘 할 거에 나온 거에 기능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반치음 시옷. 왜 없어졌다고 그랬죠? 이 중간 발음이 이제 없어진 거죠. 얘는 반치음 시옷이고요. 이름이 유성 마찰음입니다. 여러분 현대국어의 마찰음은 뭐가 있죠? 자음 중에 스하고 흐가 있죠. 이 유성이란 건 울림소리거든요. 현대고의 울림소리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몰라도 되는데 그냥 소개하는 거야. 유성 마찰음이 뭐야? 즈 할 때 이 울리잖아요. 성대가 울리면서 즈 울리죠. 아주 느끼한 발음이죠. 난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 히읗은 여린 히읗이라 그러는데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럴듯한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몇 개.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 그 훈민정음에 나온 것만 보면 되죠. 여린 히읗 존재감이 애매하죠. 벌써 이름부터 여린 히읗 없어집니다. 나중에. 예? 근데 이거는 뭐 없어지는 순서도 알 필요도 없어요. 이건 이제 이름이 옛 이음, 옛 이음. 얘도 좀 존재감이 없는데 이런 글자가 좀 몇 개 있죠? 근데 이거는 이음과 너무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서 없어졌거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예? 뭐를 없애겠습니까? 이거 옛날엔 다 붓으로 썼잖아요. 이게 쓰기 힘들겠죠. 이걸 없애겠죠. 없어진 이유를 한번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더라? 그러니까 지금 좀 까먹어도 돼. 나도 뭐 이걸 외우려고 하지 않아. 초성에는 이거를 쓰고 이 받침에 이제 이걸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에도 옛날엔 여기도 발음이 있다고 생각했어. eng 해서 여기 뭔가 발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르게 쓴 거야. 예를 들어 이렇다고 해봐. 그런데 초성에 이걸 쓰고 옆면에 이걸 쓰고 근데 우리말은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인데요. 그 변별적 자지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도 여기는 소리가 안 나는 건지 희미하게 나는 건지 어쨌든 묵은 거의 묵이 나띵이죠. 여기는 응 이런 발음이 나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도 얘네가 구별이 돼 안 돼. 구별이 된다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쿡 하면은 여기는 쿡이고 K이고 여기는 국이고 이게 구별이 돼 안 돼. 외국 사람은 다 된다고.
그러니까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는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몇 개 미스가 있었던 거지. 문제를 만들어도 뭔가 미스가 있다고. 자, 그래서 뭐 그걸 다 요거는 무슨 원리로 만들었느냐. 아, 근데 조심할 거는 얘네들이 이체자입니다. 이체자. 이체자. 자음은 대부분 보세요. 자음은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죠. 그 기억은 좀 어금니, 니은은 혀, 미음은 입술, 그 다음에 또 뭐야? 뭐 목구멍, 이응은 해가지고 치, 아설, 순치후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가획을 했죠. 디귿에 니은에다 가획하면 디귿과 티귿이 나오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이 생각해. 단치음 시옷을 이렇게 가획한 거 아니냐. 예디응은 이렇게 가획한 거 아니냐. 리을은 이렇게 가획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따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세 개는 이체자라고 하죠. 중요한 거는 그 여린 히읗은 이체자 아니에요. 여린 히읗은 이체자 아닙니다. 그럼 이체자는 뭐야? 좀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거지. 무슨 원리로 만들었다? 음양 오행의 원리로 만들었다. 이 세 개는. 그래서 이체자야. 뭐가 음양 오행이야? 뭔가 이 리을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보강하면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했나 봐. 난 모르겠어 그거는. 자 그러면 그 모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음은 어떤 원리로 만들었냐면 이건 하늘이고요. 천 땅이고요. 인입니다. 천지인은 원래 한자에서는 회의자의 원리인데 그냥 상형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뭐 본 따서 만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을 하나를 이렇게 찍으면 위로 찍으면 오가 되고요. 우가 되고요. 어가 되고요. 아가 되죠. 이것을 이제 초출자라고 합니다. 초출자. 그리고 점을 두 개씩 찍으면 야여 요유 이렇게 되겠죠. 이걸 무슨 자라고 한다? 제출자라고 한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그 이 10개에다가 아래 아까지 하면 11개가 이제 기본자다. 아니 저기 만든 건데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디다 써야 되지? 아 처음부터 저딱 쓸걸. 미안한데 여기다가 이거만 지우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좀 어렵나요?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에너지를 남기기 위해서 들으라는 거죠. 조금 완전히 그냥 못 듣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이제 현대국어에 단모음이 10개 있죠. 이, 에, 위 너무 잘하시는 거죠. 왜, 으, 이렇게 있죠. 이쪽에 또 어, 아, 우, 이렇게 10개 있죠.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이게 단모음이 아닙니다. 근데 중세국어의 이제 기본자는 이 중에 몇 개냐면 초출자까지 하나, 둘, 그다음에 아까 아래야 셋, 그다음에 점 하나 찍은 거 어, 우. 그럼 이런 거는 뭐예요? 전부 다 이중모음이다. 옛날에는 지금은 단모음이지. 어떻게 이중모음이지? 이가 다 이렇게 달라붙은 걸로 봤다고. 아에다가 이가 달라붙은 거. 우에다가 이가 달라붙은 거. 우에다가 이가 달라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개만 단모음으로 봤다. 28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뭐 나중에 영상을 조금 다시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문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뭐 수학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용기 어천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용기 어천가
요거 할까? 요거 이따 문제, 요거는 그냥 요것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라이트니까, 라이트. 네, 문제를 좀 풀게 할 거 하고요. 용교청 어디 갔냐? 용교청과 한 2장 정도만 하고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인연을 이어가죠. 왜냐면은 그 인연을 정리하죠. 그럴 뻔했어.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 인연을 정리하죠. 이럴 뻔했는데 아닙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왜냐면 이제 문법 특강 겨울에는 안 할 거라 내년 여름에는 한 번 더 할 텐데 소화문에는 오늘 굳이 안 할게요. 좀 달라진 점이 많은데 시간이 하면 잠깐 한 5분만 얘기하고 왜냐면 이제 이게 도화선이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공부가 좀만 넘어가면 학생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서 80점, 100점 맞으면 그 중간고사 때 시험 못 본 거 다 만회 됩니다. 누가 채팅을 보냈지? 아, 단모음이 아니고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기본자, 기본자. 그러니까 이거. 근데 약간 이상해. 이거에다가 아, 어, 오, 우. 이게 이제 이걸 이중모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음, 단모음으로 말할 수 있나? 단모음으로 본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이거는 뭐야? 아야, 어여, 우요, 우유이 10개에다가 점 하나는 뭐야? 기본자라 이거죠. 기본자. 그죠? 제출자까지 기본자다. 이제 이게 단모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고에서 단모음으로 치는 에나, 위나, 뭐 외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건 전부 다 당연히 이중모음이다. 그죠? 자, 뭐 그거는 하여튼 제자 원리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중세국어의 문법을 좀 알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너무 잔소리 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그 내용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할게요. 지금 내용 해석과 어떤 문법 요소를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의미적인 것과 문법을. 내용은 쉽겠죠? 먼저 한번 해볼까요? 나라 말씀이 주로 이어적기를 했죠. 나라의 말씀이 중국 등기계 달아 밑에 보시면 됩니다.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그죠? 문자와 서로 사마띠 통하지 아니할세 아니함으로 할세 리을세가 종속동 연결어미 문법 시간에 우리 했죠? 지금이 오시구나. 현재 해석하면 이제 아니함으로잖아요.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여서 리을세죠. 리을 할세니까 하다가 있으니까 리을세가 엄입니다. 요게 이게 이제 어간이고 리을세가 엄이죠. 무슨 엄이야? 아니하여서 그렇다. 이유죠. 이유. 그러니까 종속적 연결 엄이라고. 이해됐습니까? 리을세. 하를 빼세요.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이제 어린은 뜻이 바뀌었습니다. 어리석은으로 뜻이 완전히 전환됐죠. 세 가지가 있는데 완전히 뜻이 바뀐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의미가 좀 이렇게 축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축소. 거꾸로 의미가 확대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첫 번째 의미가 전환된 것이다. 어리석은. 어리다가 영에서 좀 어리석다. stupid로 좀 바꿔. 백성이 니르고자 말하고자 이르고자 할 빼이셔도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옛날에는 이거 어떻게 읽었다고? 옛날에는 무드들 이렇게 읽었겠지. 근데 임진왜란 끝나면 어떻게 된다? 된소리를 읽어. 뜨들 아까 했잖아. 스트라이크 이렇게 읽는다고.
된소리화 됐다. 현대국어로 읽어. 현대인답게. 15세기 사람이요. 제 뜻을 싫어는 여기서 좀 봐야 되겠죠. 싫어, 능히, 쉽게, 능히, 펴지 못할 놈이. 이거는 옛날에는 사람이었는데 기분 나쁜 게 아닌데 지금 여러분 들으면 기분 나쁘죠. 이렇게 남자를 좀 비하하는 거죠. 저놈. 그러니까 의미가 이건 축소됐다 이거. 하니라. 하다가요. 좀 단어를 몇 개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하다가 오늘날에는 많다, 크다로 바뀌었습니다. 많을다, 클 때, 하다. 근데 그러면 오늘날 하다, 행동하다. 이건 옛날에 어떻게 썼는가? 이거 이렇게 썼다. 옛날에는 하다. 내가 가끔 보면 한글로 쓰는 게 맞는 거죠. 한글 그러면 큰 글 이런 뜻이잖아요. 한길. 근데 이제 가끔 이런 게 어디서 본 것 같아. 아닌가요? 이거 잘못 쓴 거죠. 이거는 뭔가 행동하는 이런 뜻인데. 하다는 오늘날 하다는 옛날에는 하다. 여기서 하다 크다. 못할 놈이 많구나.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이건 뜻이 바뀐 거. 어여쁘다는 뭔가 좀 프리티하다 해서 근데 오늘날은 옛날에는 좀 영어 단어 생각이 잘 안 나네. 불쌍하다. 내가 불쌍하네요.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아까 했죠. 맹가노니 만드노니 사람마다 헤어 수빈 이겨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밑에 보시면 돼요.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히 하고자 할 따름이니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큰 정신이 한 3개 있고요. 3+1 정신이 있거든요. 발견해 보실래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아서 내가 만들었다. 일단 주체 정신이 하나 보이죠? 맞나? 잠깐만. 일단 해보고 할게. 그다음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때를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구나. 내 일을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쌍히 여겨 만들었다. 애민 정신. 예? 그래서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창조 정신. 사람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 실용 정신. 편안하게. 그래서 이제 필수 정신 3개가 뭐라고요? 창조 정신은 바닥에 깔고 있는 거죠. 주체 정신, 달라서 만들었다. 그다음에 뭐예요? 애민 정신. 얼마나 내가 많이 했으면 지금 안 보고 하겠습니다. 애민 정신. 그다음에 내 얼굴이 이렇게 빨개. 그다음에 애민 정신. 어여삐 여겨. 그다음에 쉽게 익혀 날로 쓴다. 쉽게 익혀 쓴다. 실용 정신. 그다음에 어휘적으로는 의미가 확장된 거. 그 놈이 이건 축소된 거. 그다음에 어린하고 어여삐는 의미가 어떻게 됐어요? 전환됐다. 그럼 축소된 건 뭐냐면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몸이며 얼굴이며 이렇게 할 때요. 옛날에 이제 얼굴이요. 우리 어떤 아주 좋은 최근에 나온 프레임, 영어로 프레임이래요. 프레임. 우리말로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앞태 뒤태가 얼굴이야. 이렇게 너는 얼굴이 잘생겼다 그러면 그 모양이 잘났다 이 말이거든. 오늘날은 이렇게 얼굴이 어떤 안면을 얘기하잖아요. 앞면의 생김새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건 의미가 축소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만 하고 이제 읽으실 거예요. 어떤 단어가 어려운지 내가 여러 번 하잖아. 제가 쉽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내용 해석. 좀 이상한 단어 있습니까? 이제 중국 과니까
이제 이게 현대어로 하면 과잖아요. 이게 이름이 뭐야? 중국과 다르다. 비교 부사격 조사지. 비교 부사격 조사. 근데 이제 사맞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있다가 사맞다는 기본형이 맞다면 이건 외워 두셔야 되는데 왜 치읓을 못 썼냐면 그 처음에 이제 백성들을 좀 걱정해가지고 받침이 종성이잖아요. 종성에 그 7종성, 8종성만 쓰게 했어. 이게 백성을 위하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7종성은 뭐냐면 뭘 쓰는 거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중에서 뭘 못 쓰는 거야? 나 이거 잘 안 외워져.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응이 뭐지? 이응이 이제 이게 의문의 끝소리니까 이렇게 7자를 쓸 수 있는 거죠. 7자를 쓸 수 있는데 8종성은 이제 이 8개를 다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발음이 보통 이제 그렇게 난다는 거지. 옛날에는 디귿과 시옷도 발음이 다르게 나는 걸로 봤어. 어쨌든 오늘날은 뭐야? 오늘날은 처음에 이제 종성, 부용, 토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 어려운데 종성은 다시 사용한다 초성을 이렇게 했다가 백성들이 불쌍하네 소리가 나는 것만 쓰게 하자 7종성 8종성으로 했다가 그게 더 불편한 거구나 그냥 다 써 이렇게 현대에는 다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다 쓰는 거죠. 발음이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아닙니다. 표기 현상이에요. 백성들을 사랑해서 했다는 이유를 알게 됐죠. 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보통 그냥 외우라고 하는데 난 이유를 말씀드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더 괴롭히니까 마음대로 써. 어쨌든 여러분이 공부하는 중세국어는 근데 종성, 부형, 초성이 아닙니다. 초창기잖아요. 이런 치읓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옷을 쓰는 겁니다. 대표유무. 이런 게 또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어떤 거는 이거 수능에 나왔던 거거든요. 곱다에다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를 봤더니 도와로 비읍이 오나 우로 변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비읍 불규칙이잖아. 그런데 이거 어려운 거야. 답 안은 안 변했잖아. 잡아. 그냥 규칙이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돕다는 어떻게 생긴 단어냐면 이 순경은 비읍 아까 얘기했죠? 이게 기본형이에요. 돕다. 뭐 어떻게 발음인지 모르겠어. 그 여린 입술 소리로 해야 되겠죠. 순한 입술 소리로 돕다. 자 이상해요. 이거는 기본형이 잡다라고 이렇게 다른 거라고. 예? 근데 이거를 여기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7종성, 8종성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돕다로 쓴 거라고. 근데 이게 종성이 아니고 이렇게 연음이 되면 여기다가는 종성이 아니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도바. 근데 이게 시대가 변해서 이게 우나 우로 변하니까 도와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뭐 받침에 쓰든 아니면 뭐 잡아 이렇게 하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이게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영상을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 뭐 요거는 지금 이해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기본형이 치읓인데 시옷을 썼느냐? 이 치읓을 당시에는 7글자, 8글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다. 받침에도. 길어지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니함으로 이런 건 중국집 말투죠. 아니함으로 그다음에 또 어휘에 관계있는 것만 할게요. 이따 안 하려고. 싫어는 이제 싫어. 능이 표지 이런 뜻이고 하다 많다 아까 했죠. 그다음에 맹갈다 이게 뭐 만들다 이런 뜻인가 봐. 그럼 이것까지는 이 기능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렇게 동그라미 2개가 있는데 이거는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뭐 연구가 안 됐든지 이런 거 보세요. 수빈 이겨
여러분 국어학원 중에 쉽게 익힌데 이제 이게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는 쉬이 이렇게 탈락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쉬 쉽게 순경인 비읍은 어쩔 때는 우나 우로 바뀌고요. 어쩔 때는 탈락하기도 한다. 날로 쓰매 여기 어두저은 거 보이죠? 그다음 뼈난 이상한 단어도 많죠. 하게 하고저 뭔가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이게요 따름이니라 이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따름이다 이겁니다. 이라가 영탄이 아니고요 이다입니다. 서술격 조사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하나만 쓸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 화법에서 영수는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이게 라고를 쓰면 직접화법이잖아요. 좀 어렵나요? 영수는 간접화법을 써볼까요? 영수는 간접을 쓰려면 그가 잘났다고인데 이거는 이게 아니고요. 좀 바꿔볼게요. 영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다 영수는 자기가 학생이다. 직접화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라고를 붙이죠. 라고 말했다. 여기는 간접화법을 해볼까요? 영수는 그가 학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선생님 직접화법은 라고를 쓰고 간접화법은 고를 쓰는데 왜 이러라는 걸 붙습니까? 이거는 라고의 구가 아니고요. 학생이다고 하면은 좀 구어적으로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라가 학생이다 이런 말이라 이 말입니다. 요 이라가 서술격 조사라고요. 그러니까 따름이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따름이다 이 말입니다. 이라는 이다. 이건 좀 정신이 없죠? 자, 12분인데 많이 쉬지는 못하고 그 20분부터 10시까지 무조건 내가 끝낸다고 했으니까 20분부터 만나서 문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뭐 이게 어려워 것만 좋지 실제로는 그게 오래 안 걸립니다. 좀 이해도가 자기가 1, 2, 3, 4, 5 너무 잘 이해된다. 잘 이해되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 안 된다. 5번 너무 힘들다. 너무 살기 힘들다. 여기는 즐겁다.
아. 아. 네, 벌써 그 질문이 이제 들어오기도 하네요. 잘 이해가 된다고 하시는데 네, 실제로 잘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거를 뭐 낯선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겁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이해가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시험은 망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시험은 이제 내신 시험은 좀 반복된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해력이 좋은 학생은 뭐 2번이라는 경우도 있고 이제 1번이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3번도 있고 4번도 눈에 띄고 이제 말은 뭐 5번까지는 아니네요. 그런데 이제 글쎄 한 4번으로 이해되면 굉장히 좀 고통스럽겠지만 그 결론은 시험장에 가서 좀 그래도 시험을 좀 보고 나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3번이라고 했지만 힘겹고 버겁다는 느낌이 내 마음에 들리긴 하는데 이제 공부라는 게 2번, 3번 했을 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몇 가지 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좀 소개하는 거니까 현장에서 또 내가 잘 설명해 줄 건데 자 보면은 이제 이 점이 뭐냐면 점을 먼저 할게요. 성조가 뭐냐면 성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성조는 인토네이션이라고 그러나요? 말의 이 억양 같은 거죠. 이게 있는 건 어디냐면은 이런 중국말이 있어요. 이 성조가. 그리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성조를 설명하기 우리나라는 성조가 없으니까 성조를 설명하기 힘듭니다. 어떤 고저 장단이 있는 거예요. 특히 고저의 인토네이션이 가장 가까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도 있지, 뭐 베트남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죠. 우리말에도 경상도 발음이나 함경도 발음이 있잖아요. 뭐나 아니 했음둥 그랬음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성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글을 만들어 놓고도 이 사대주의 사상 또는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라는 어떤 글자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좌가점입니다. 성조는 왼쪽에 점을 찍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점을 안 찍는 게 있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아세요. 점을 하나 찍는 게 있고 점을 2개 찍는 게 있고 여기 지 마음대로 안 찍어도 되고 하나 찍어도 되고 2개 찍어도 되고 이걸 우리가 평성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평성. 우리가 이제 평상거입 그러는데 이제
평성이다. 평성은 그냥 낮고 평평한 소리다 이 말입니다. 낮고 평평한 소리. 그리고 이제 점 두 개가 상성입니다. 상성은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소리. 거성을 외우고 쉽게 보세요, 여러분. 거인이라고 있죠. 점 하나. 높고 시끄러운 소리. 입성은 뭐냐면 이제 딱 입성은 좀 입을 닫는 소리거든요. 닫는 소리. 입성 때문에 좀 어려워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받침이 이건 나는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외워진 거지.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이런 좀 딱딱한 소리로 딱 끝났을 때는 봐봐 예를 들어 우리가 뻑뻑 그러면 이게 발음이 끊어지잖아요. 악 그러면 이게 입이 닫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끝이 이렇게 탁 닿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받침이 이렇게 된 거는 일단은 저기 그 입성이다. 평상 거의 여기서 한번 시험해 볼까요? 요것만 물어보니까 요것만 갖고 연습하시면 돼요. 다른 걸 잔인하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게 기역, 디귿, 시옷, 비읍으로 끝났죠. 랏. 그러니까 이거는 점이 뭐가 있든 간에 입성입니다. 랏. 나는 점이 없어요. 평성이죠. 낮은 소리. 나랏. 올라가죠. 사, 마할, 마할. 이거는 점 없어요. 싸. 낮은 소리. 거성은 뭐라고? 점 하나. 높고 큰 소리. 미. 나라, 마할, 사, 미. 둥기에 따라 딩호와 시설하 중국식으로 발음하는 겁니다. 참 멍청한 짓이긴 한데 당시에 중국에 대해서 이게 언어적으로 이 동양 언어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막 중국말을 따라야 된다 이것도 떠나가지고 굉장히 유사하게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런 거죠. 마치 우리말 만들어 놓고 뭐 영어처럼 이렇게 발음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자, 근데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었는지 여러분 150년이 지나서 지금 너무 느린데 속력이 수업 한 번 더 해야 돼요. 뭐지? 수학원에 어디 갔지? 이 수학원회가 이제 이 임진왜란 직전에 한 거라 그랬잖아요. 한 1516세기. 이때도 있잖아요, 점이.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또는 그런 사상이 깊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현대국어에는 이게 없어졌나? 없어졌는데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뭐 이런 단어 외우게 하잖아요. 의문 변동할 때 이제 말이 있는데 점이 막 두 개 찍힌 게 있고 그냥 말이 있고 뭐 이제 뭐 머리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기호죠? 장음 기호죠. 장음 기호. 그러니까 이게 왼쪽에 옛날에는 뭐였죠? 마할 할 때 왼쪽에 이제 찍혔잖아요. 이 좌가점이 오른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정리할게요. 이 성조의 이 상성 좌가점이 우가점으로 이렇게 오면서 자 고저 장단이죠. 원래 인토네이션이 말 고저는 없어지고 장단으로 그 흔적이 남은 거죠. 말 이렇게 죠. 얘는 말 고전 없어지고 말 이게 성조의 흔적이다.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제 이어 적기는 이해되시죠? 나라 말 이어 이렇게 받침을 다 모음이면 다 올라간다고. 이제 띵휙 이걸 얘기할 때 두 번째 이걸 굉장히 이걸 들어 어려워하는 그 중국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글을 만들어 놓고도 왠지 중국 눈치를 보는 거야. 사랑해 이런데 이제 중국의 알 발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해 왕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어?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동국정원식 한자음이라고 하는데 나오는 것만 할게요.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가지고 이런 거 사랑해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나는 너를 러브해 뭐 이렇게 하면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R이 들어가면 저 로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로즈 하면 그냥 로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이게 영어라면은 로즈 이렇게 막 원음에 가깝게 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쪽 우리나라가 이 발음을 하는 것 한자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눈치를 굉장히 본 거죠. 그러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영어를 할 때 꼭 한글에도 뭐 이렇게 로즈 하면 로즈 이렇게 읽으면 되지. 꼭 무슨 뭐 옛날에 어떤 가수가 게리롱 프리롱이라는 저기 그 나는 그거 그래서 영어로 그냥 게리롱 프리롱 이렇게 노래를 불렀더니 막 비웃는 거야. 사람들이 막 웃는 거야. 왜? 그럼 영어 단어가 그냥 게리롱 프리롱 이렇게 쓰면 게리롱 프리롱 이렇게 읽으면 되지. 꼭 게리롱 프리롱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 그게 뭔지 봐봐. 여기 보시면 뚱깃 한자에 대해서만 뼈난 이런 그다음에 백시형 이런 거. 그죠? 이 세 개는 첫째 그 이제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읽는다 이거죠. 땅깨라고 그래, 땅깨. 자, 자장면 그래야 되는데 꼭 짜장면 이것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뚱기, 백숑. 우리 백숑들 뚱기게 사는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뭔가 약간 이거는 일종의 보세요, 여러분들. 이상음이죠. 이상음. 현실음이 아닙니다. 현실에도 이렇게 발음 안 해요. 근데 왠지 한자만 나오면 막 벌벌 떠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둥빅을 보세요. 중국은 원래 둥빅 할 때 중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그냥 동그라미를 써요. 그런데 여기 백시형을 보세요. 백시형도 마찬가지죠? 그냥 동그라미를 써요. 그런데 뭘 봐야 되나?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문자를 보면 이응이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문자는 원래 한자가 이거잖아요. 한자가 이건데 이렇게 종성이 없는 경우에는 종성을 이렇게 채워준다는 거지. 이게 현실은 아니잖아요. 읽을 때도 문짱이라고 있지 않습니다. 문자화로 이렇게 읽는데 왠지 표기를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채워줘야지 좀 미안한 게 덜했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동국대 한심. 그래서 이제 한자입니다. 한자에 이게 너무 느린데 지금 좀 빨리 할게요. 한자의 종성이 어, 한자음이 어, 한자음의 종성을 이응으로 메꾼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동국동시 한자음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띵빅은 아니죠. 이건 있는 거니까 중국 문자 이거 동국정 한자음 그다음에 백시형 이것도 원래 있는 거죠. 있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세요. 옛 이응은 옛날에 이게 음가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보이시죠? 옛 이응. 이응은 그냥 음가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죠. 옛날에는. 그 다음에 또 찾아보세요. 뭐가 있어요? 위하야, 이응. 그다음에 여듭자를 이런 거 전부 다 그 허세가 들어간 표기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두 번째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또 한자음에 초성을 이 여린 히읗으로 메꾸는 기능이 또 있었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아, 어디 갔어요? 편안할 때 요거 편안 아니잖아요. 왠지 초성이 이렇게 좀 비어 있으면 안 돼서 이렇게 히읗으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아마 수업을 해야 한 번 더 해야 여러분 받아들일 거예요. 네 번째는 뭐 별건 아닌데 이영도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한자로 이제 써이자거든요. 영어로 바이입니다. 바이. 그러니까
영이 뭐냐면은 이제 원래 요렇게요. 여린 히읗으로서 리을을 보충한다. 따라 읽으셔야 외워질 겁니다. 여린 히읗으로서 리을을 보강한다. 어디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여긴 없나? 한자음이 만약에 뭐 이렇게 슐 이렇게 이게 이제 한자음이라고 해봐요. 한자 리을로 끝나면 이걸 굉장히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슐 이렇게 했다고. 여린 히읗으로서 리을을 보강한다. 이 한자음에 대한 존중 같습니다. 그럼 얘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얘는 절음부호입니다. 슐 이게 아니라 슐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 발음들이 좀 그런가 봐. 난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 네 가지로 중국의 한자음에 대해서 좀 이상적으로 그럴듯하게 발음을 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별거 아니죠? 이거는 금방 없어지죠. 언제 없어지는 소학원에서 없어지는지 볼까요? 시간 잠깐만. 수학원회가 몇 페이지였지? 없잖아요. 여기 이제 한자가 이렇게 후 이렇게 끝나더라도 옛날 같으면은 흉 이렇게 흉은 아니고 이렇게 표기로 해줬겠지. 이거는 안 해도 되겠구나. 그 동국정문시 한자음은 상당히 약화되죠. 이해되셨습니까? 동국정문시 한자음을 잘 어려워합니다. 네. 근데 한번 소개했으니까 다음에 할 땐 이해가 될 거예요. 왔다 갔다 힘드네. 자, 그다음 뭐 하면 됩니까? 너무 사질구리하면 하지 않을게요. 지금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그래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 읽을 때는 문짱 이러지 않습니다. 와로 서로 이 모음조화 지켜지는 거 아시겠죠? 모음조화 서로 그럼 파괴되잖아요. 음성 양성 서로 이렇게 읽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팔종성이기 때문에 시옷을 썼다 이겁니다. 사마띠 그다음에 왜 여기서 이제 하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모음조화는 좀 지키는 게 좀 어렵죠. 이게 규칙입니다. 규칙. 그리고 이게 이제 실용입니다. 실용. 편리한 거죠. 모음조화는 지키다가 좀 안 지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세모를 쳐야 되겠죠. 다 완전 없어진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는 아닙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국외음화 보세요. 국외음화가 뭐죠? 디귿이나 티귿이 지읒이나 치읒으로 발음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를 듀아해 이렇게 안 지키다가 저기 끝에 가가지고 19세기 끝에 가가지고 지킵니다. 이게 편리하거든요. 지키는 게. 그러니까 좋아해 이게. 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미르고죠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마띠 이게 국외음화가 안 된 거잖아요. 디귿, 티귿이 지읒, 치읒으로 발음되는 거. 현대국에서 저기 19세기 가서 사마지로 바뀐다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여겨 이르고죠 이런 게 이제 첫 발음이 어색한 게 뭐예요? 두음 법칙이죠. 두음 법칙도 이제 안 지켜지다가 저기 끝에 가서 지키잖아요. 여자가 아니고 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지키냐면 지키는 게 더 편리하니까. 모음 조화는 안 지키는 게 더 편리하다고. 하나 더 있습니다. 원순 모음화가 뭡니까? 얘도 안 지키다가 지키는 게 편해요. 지키는 게 원순 모음화가 뭡니까? 그 이제 이 순이 미음이나 비읍이나 피읍이 입술 소리죠. 이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원순 모음이니까 평순 모음입니까? 김기훈 학생, 이거는 원순 모음이에요? 평순 모음이에요? 평순. 네. 우가 원순 모음이죠. 얘가 이 물불풀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게 나중에는 물불풀이 되죠. 우가 되는 거. 우가 되는 게 원순 모음합니다. 그러니까 원순 모음이 되는 게 편하죠. 옛날에 뭐라 그랬죠? 스물 이랬죠.
근데 이게 우가 됐죠. 그러니까 원순모음어가 된 겁니다. 요 세 개는 되는 게 편리한 거죠. 이때는 불편했겠지. 안 되니까. 규칙이 중요하니까. 자, 아니, 그러니까 이따가 내가 카톡으로 다 질문 받아줄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발음 나는 건 예디응이라고. 백셩 원래 발음 나잖아. 근데 발음이 안 나는 거는 예디응이 아니잖아. 이응으로 그냥 음가를 보충해 준다고. 옛날에는 이게 음가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음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자, 그다음에 홀빼 이제 이거 할게요. 홀빼 이거는 이형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절음 부호는 맞는데 홀 해서 이게 들으면 홀 이렇게 되죠. 그다음 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형분에는 한자음인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동국정의 한자음은 이것도 좀 까다로웠죠. 자, 그다음에 그 홀빼에서 이제 주격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홀빼를 보시면 이걸 다 써야 되네. 여기 보세요. 홀빠 해서 이제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현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주격 조사가 지금 주격 조사 여러분 외우기 힘든가 봐. 주격 조사가 가가 없었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만 있었다고요. 이만. 그럼 이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세 가지가. 여기 들어보세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어디다 써야 되나? 어딘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 할게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어떻 쓸까요? 주격조사 얘기하는 겁니다. 주격조사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가 있었고요. 하나는 그냥 이가 있었고 하나는 생략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받침이 그냥 말로 할게요. 이렇게 그 받침이 자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고요. 이제 이어 적기니까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처럼 말하고자 어떤 바는 뭐예요?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음 외에 모음이 되면은 그냥 이가 되는 겁니다. 이. 그러니까 자음이면 이고요. 모음이면 그냥 이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풀빼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nothing은 뭐냐면 여러분 배가 지나간다고 해봐요. 배가 지나간다. 그럼 배이 지나간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여기에 이가 있잖아요. 아까 이렇게 이가 있는 거라 그랬죠. 이건 이가 아니고 이거 이름이 영 형태입니다. 영 형태로 실현되었다. 또는 생략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째 경우입니까? 가가 이가 붙은 거죠. 할 바가 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이거 뭐가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어두장군이죠. 옛날에는 그 뜻을 했지만 뜻을 된소리로 읽고요. 그다음에 이어적기 됐죠. 이어적기. 능이 표디. 그럼 뭐 당연히 부경음화 X. 못할 놈이 이거 뭐 다 이어적기. 많으니라 이게 니라가 아니고 많다 이거라고요. 많다. 네. 그러니까 요즘 아시겠죠? 여러분 나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이니까 네. 내가 똑같은 뜻이라는 건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현대語웃기죠. 또 이제 내라고 해놓고도 이게 원래 내가 이런 뜻인데 가를 또 다시 붙이죠. 그러니까 힘들게 내를 만들어 놨더니 이게 다시 나로 쓰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 당연히 두음 법칙 안 된 거고 다 불편하다고 새로 숨을 원순 모으면 안 됐고 여덟 자를 만드노니 이건 선어만 어민데요. 이거는 시험에 내는 학교가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옛날 순경은 비비 쓰였는데 이 현대국어에는 수위 가라 쉬해라 수위해라 쉽게 해라 생략됐죠. 익혀 생략됐네요.
날로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할까요? 지우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건데요. 드디어 또 정성어미가 나옵니다. 이게 쓰매가 쓰음애거든요. 근데 이제 숨애 이럴 수 없잖아. 이어 적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이게 이게 우가 일로 오고 숨에 그러니까 이어 적기라는 거 알 수 있죠? 이어 적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기본형 쓰다죠, 쓰다. 이게 이제 쓰다가 어디서 온지 아시겠습니까? 쓰다 이러다가 된소리가 돼서 발음하다가 쓰다 이러다가 아예 쓰다로 바뀌어버린 거라 이거예요. 어느 시점에. 근데 어두정균이 쓰였다 1번, 이어적기가 했다 2번. 그 다음에 여러분 조사는 뭐 앞에 붙는 거예요? 이거 갖고 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김태형 학생 조사는 어미는 어간에 붙는 거고 그 접사는 어근에 붙는 거고 조사는 어디 붙는 거죠? 조사가 그네? 아니 그러니까 어근에 붙는 건 접사라고 접사. 우리 아, 문법 시간에 첫 시간에 이제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말은 고차고라서 조사 접사 어미가 실질형태소에 붙는데 근데 이거 제대로 미안할 필요 없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거의. 그러니까 아니 어간에 어미가 붙는 거고 어근에 접사가 붙는 거고 조사는 관계어이잖아. 어디 뒤에 붙냐고요? 어디 뒤에? 예? 아시는 분? 조사는 어디 뒤에 붙죠? 부원이. 재현이요. 태연 뒤에 붙는다고. 아, 뭐 태연이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문법이 약하면. 자, 근데 음을 보면 그럼 이게 체언이잖아. 그럼 이게 원래 용언이잖아. 뭐 때문에 체언, 명사형으로 바뀌었지? 음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사형 전성어미가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처럼 쓰이게 하는 어미가 현대어에는 뭐가 있죠? 여기 좀 있고 옆에다가 미음, 슬픔, 미음, 달리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중세국어에는 뭐가 있었다? 기는 없고 음하고 음이 있다 이거야. 음하고 음이. 왜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첨하다를 아당하기라 그러거든. 그럼 아당하다를 아당하기로 못 쓰니까 아당하 미음도 없고 미음과 음이 옴과 음이 있다고. 그러면 동진이 아당하 옴이라 그래야 돼? 아당하 옴이라 그래야 돼? 아첨하기라고 하면. 갑자기 이거 맞추면 뭐 천사되고 틀리면 악마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됩니까? 둘 다 되지 않아요? 둘 다 된다고 생각합니까? 앞에 거만 되죠. 모음조화잖아요. 모음조화. 모음조화 때문에 이 두 개가 있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현대국어는 책상 그러면 받침이 없으면 의자를 이게 받침에 따라서만 이걸 이 형태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 거북을 이렇게 이게 우면은 을을 쓰고 책상 이게 양성 모음이면은 이거 이 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성끼리 쓴다고. 이게 이제 음성이면 음성끼리 쓰고. 자, 뭐 처음 들으면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날로 이게 음성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이게 그 명사형으로 만들어진다고. 슬프다, 슬픔. 옛날에 슬프다 그러면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겠어? 이게 음성이니까 을 쓰겠지. 슬픔 이렇게 하겠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수학원회를 볼까요? 또 어디 몇 페이지 외워야 되겠다. 또 우리가 잠깐 다녀오면 1회로 다녀오면 기가 생깁니다. 기가. 여기는 없네. 여기에 보면은 무슨 기 이렇게 생깁니다. 기. 알겠죠? 근데 여기도 있잖아. 현적해 하, 이렇게 명사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대로 된 수업을 듣기 위한 준비입니다. 좀 뭐 놀랄 필요 없어요. 한 단계 올리세요. 4인 사람은 3으로, 3인 사람은 2로 이렇게 이제 해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빨리 할게요. 그래가지고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애도 이건 양성이고 이거는 음성이잖아. 그런데 이게 음성이니까 음이 되고 애도 이 애가 아니고 이 애를 쓰는 거죠. 모음조어가 2번 있어요. 이어적기, 그다음에 어두자음근, 그다음에 모음조어 2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안 한 거 있나요? 이제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해줬죠. 이렇게 재밌게 스토리로. 하야 이것도 이제 모음조어를 지킨 거잖아. 하야. 오늘 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음조어가 파괴된 거죠. 성조 있다. 원순모마 X, 부기어마 X, 두어모체 X, 어휘 다 했고 주로 연철, 이어적기를 주로 많이 썼고 팔종성 가정용이 뭐냐면 가족기, 우리 가족은 팔종성만 쓸 거예요. 뭐 패밀리용 한정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백성들아 동성, 부용, 초성이라고 그래서 받침에도 너네가 다 써라 그랬는데 아유 불쌍한 백성들 글자 쓸 줄 모르는데 8개면은 가히 족하다 이러면 가히 족하다. 충분하다. 근데 백성들이 조금만 쓰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다 쓰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지. 왜 이게 기본형인데 이거를 시온만 써야 됩니까? 이러면서 이제 다시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이어서 쓴 거고요. 합용병사로 이 말이 이제 합용병사가 뭐냐면 여러분 끝뜨 뿌스즈는 이제 이게 나란히 쓴 거기 때문에 이걸 병서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병서 그리고 좀 말이 어려운데 여기 순경원 붙이는 이거는 별로 쓰임새는 없지만 연서라고 합니다. 연서. 그냥 말만 알아두세요. 얘네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 얘네는 각 병서인데 각각 쓰면 각자 병서. 서로 다른 걸 합쳤으면 합용병서. 주격조사 아까 얘기했죠? 주격조사 그리고 이라는 그다음에 명사형 어미. 내가 안 보고 했는데 안 가르친 거 하나도 없어. 신뢰감이 드시죠. 그래서 이거를 까먹기 전에 옆에 문제랑 뒤에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요. 자, 용비 어천가를 과연 10분에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수학 원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머리카락 빠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제 본 수업에서 좀 다루도록 하죠. 그 용비 어천가는 학교에 여러분 교과서 보세요. 다 이게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이거 옆으로 좀 가라. 이 표시. 자, 지금 잘 듣고 있습니까? 지금 그냥 5인 사람은 4로 벗어나면 돼요. 너무 한 번에 하지 마. 자, 태종태세 문단세, 태종태세 문단세. 이제 태조가 보니까 이제 우리 태조가 이성계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종이 첫 번째 이제 왕인데 왕자한테 그냥 명목상으로 세운 거죠. 태조 이방원이 이제 진짜 사실상의 왕이죠. 근데 이제 쿠데타로 위화동 해군을 딱 해서 이제 최영 장군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이성계 집안이 이 여진족이 살던 뭐 이런 데인가요?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명성을 쌓아온 것 같습니다. 4명의 왕이 더 있는데 목조, 도조, 한조, 익도인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 조상 4명까지도 왕의 반열에 올려놓으면서 125장으로 조선은 위대한 나라다 이렇게 무슨 약간 신화적으로 이렇게 글을 쓴 건데 우리 관심사는 1장과 2장과 125장만이 시험에 냅니다. 나머지는 안 내는데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그럼 해보겠습니다. 해동 용룡이 우리 이 동쪽 나라의 용룡이 여기 뜻 보이시죠? 나라샤 나시어 하는 일마다 그들의 하는 일마다 하늘에 호기심이 고성과 이제 옛날 아주
고성 그러면 성현 그러면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중국에 비유하거든요. 고성과 공부가 함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런 복된 일은 우리 조선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황제들과 옛 황제들과 서로 들어맞으시니 함께 하시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이 중국의 황제의 뜻과 함께하기 때문에 역사를 함께하기 때문에 까불지 마라 이거죠. 또 여기도 읽어보면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남간 이게 제일 어려워요. 바람에 아니 아까 여러분 리을시에 있었죠. 뭐 나라 말씀이 등기가 문자 서로 삼아 이런 조치를 너 빨리 했다. 나라 말씀이 등기게 나라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른 백성이 느리고자 활배이셔도 제도 실업하지 못하려면 해야 돼. 이거 옆에서 아 뭐야? 나란 말씀이 등기자야 혼자 서로 삼았 아니 할세 아니 함으로 바람에 아니 밀다가요 움직이다라네. 이거는 외워야 되겠네. 아니 움직임으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임으로 꽃이 좋고요. 좋고는 아주 좋다 이거죠. 열매가 실하고 여름이 하나니 하다 많다 크다 열매입니다. 열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열매가 많이 나죠. 뿌리 깊은 나무는 열매가 많이 나죠. 또 대구법 샘이 깊은 물은 가말이 가뭄이랍니다. 가뭄에 아니 그칠세 아니 그침으로 내희 왜 히읗이 붙었는지 얘기할게요. 내가 일어나 바다로 가나니 이제 음입을 먼저 할까요? 아니 뿌리 깊은 나무는 조선이 이렇게 구태타가 아니고 옛날부터 뿌리가 깊었다는 거지 우리 조상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 꽃이 우리 역사가 좋고 열매 아주 그 한글이니 뭐니 이렇게 발전했다는 얘기죠. 또 마찬가지로 샘이 깊은 물은 가뭄이 들어도 아니 그침으로 냇물을 이루어서 바다로 간다. 우리 조선이 그렇다는 거죠. 해동 육룡이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나온 것만 할게요. 나머지까지 할 여유가 안 된 것 같아요. 육룡이 나라샤. 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현대 국어에서는 시만 있었잖아요. 근데 중세 국어에서는 시가 옵니다. 그 자음 앞에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죠. 샤가 아니라 옛날엔 샤도 있었다. 뭐 다음에 모음 다음에 선생님 여기 다음인데 샤아죠. 샤아. 샤아인데 이게 축약된 거죠. 샤. 그 다음에 천복이시니 그럼 이거는 뭘 높여준 겁니까? 일이 천복이다. 요거는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육룡이 천복인 건 아니잖아요. 육룡이 하는 일이 천복이다. 그러니까 간접 높임이잖아. 왜 일이 천복이다. 일을 왜 높였어요? 육룡이 하는 일이니까. 그다음에 요도 그냥 고성이 주격조사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해석을 이걸로 했다니까 이걸로 그냥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사격 조사 고성과 함께 하시니 그죠? 고성과 함께 한다는 거의 같은 레벨이다 이거. 그러면은 치는 노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이 함께 한다 그러면 고성을 높여주는 건데 고성과 함께 한다 그러면 육룡이 고성과 함께 한다니까 육룡을 높여주는 거죠. 넘어갑니다. 뿌리가 깊은 남간을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무는 여러분 아까 말한 거 이해되십니까? 바람인데요. 이게 지금 양성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쓰는 거죠. 현대국어는 애로 통일이 됐지만 중세국어는 항상 이 형태가 모음 조화를 신경 썼다는 거죠. 아에다가 이니까 양성이잖아. 이건 어에다니까 음성이고 모음 조화. 아니 그침으로 꽃이 좋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쵸 국영화가 안 된 거죠 당연히 열매가 많으니 다 이었었죠 성조 그대로 있고요 샘이 깊은
물은 이게 물이 뭐라고요? 뭐가 안 됐으니까 원순 모음어. 물은 이 보조사 은은 있었네요 옛날에도. 네? 자 물은 물이 됐죠? 그러니까 원순 모음어가 안 됐어요. 후원이 잘 이해되고 있나? 아까 좀 이해가 아직 그래서 그 문법 부분 하고 이거를 하면은 이거를 충분히 잘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문법을 안 하고 이거 하면은 여기서 진짜 아작 나는 거야 진짜. 진짜 내가 그런 표현을 썼어. 아작 난다고. 자, 한 3번 하면 이거 한 번 하고 현장에서 또 한 번 하고 내가 문제집 좀 많이 풀고 질문하고 시험 전날에만 잘 보면 되잖아. 근데 그것만 안 하면 돼. 어떤 선배가 알겠니? 이때 알겠대. 몰랐는데 알겠다 한 거야. 그래서 아작이 났죠. 자, 하지만 지금 다시 잘 해줬고요. 자, 여기도 모음조합 보이시죠? 애를 썼잖아요. 애를 잃어 발아래 가나니 뭐 여기 굉장히 어려운 거. 그럼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그 시읒과 기역의 정체가 뭐냐라고 할 때 이 히읗을 먼저 해볼게요. 이 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 셈이잖아. 이게 내가 내 물이 흘러간다. 그런데 옛날에 이제 바로 이 한글을 지은 천사들이 누구야? 수재들이 집현전 학사가 성산문하고 신숙주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 성산문은 누구야? 이제 여러분 치조 분석 맞죠? 독약통통하리라. 공예상 제일봉에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이 사람은 단종을 위해서 사육신으로 죽었고 신숙주는 세종왕이 부탁했거든 잘 해달라고. 근데 신숙주는 죽어서 아니 저기 단종이 죽고 세조한테 가서 영의정까지 했고 하여튼 이 수재들이 서로 친할 때 이제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한 거죠. 자네 우리말을 보니 우리말은 체어는 뭐 이렇게 되고 우리말은 체온과 용언이 제일 중요하네. 체온 뒤에 붙는 게 조사잖아. 명사 뒤에 이제 반기언이 붙고 네? 조사가 붙고 그 용언은 어간어미로 이루어지고 이제 이 관형사는 체온을 꾸며주고 네? 또 부사는 용언을 꾸며주고 이렇게 이제 했고 이제 독립어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체온과 용언이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본능적으로 이 어간과 어미를 보세요. 근데 얘네들 어미가 너무 현란하지 않은가? 예? 그래서 종결어미, 전성어미 이거에 따라서 굉장한 이걸 이제 활용한다 그러죠? 활용 여러 가지로 변하면서 우리말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체어는 어찌하여 한 가지밖에 없는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체온도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복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내라고 썼는데 예를 들게요. 내가 이러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는 없죠 이런 말을 뭐 내를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내를 이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주격 조사잖아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게 오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시읒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네. 그러면 다양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굉장히 관념적인 질서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다 외울 수가 없죠. 땅도 있는데 만약에 이가 오면은 히읗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히읗은 뭐냐면 이 체온의 제2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절대 외울 필요는 없고 왜냐면 이건 뻘짓이잖아요. 금방 없어지는 거고요. 이것을 얘 이름이 뭐냐면은 그냥 통일해서 히읗 고경 이러면 좋겠는데 히읗 동송 태연 이런 말을 씁니다. 히읗 고경 그래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고경이 좀 어렵죠? 하나만 할게요. 고경이 꼭 하나만 있었냐? 그렇진 않습니다. 기읒 고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으로 오늘 수업을 맞이하겠습니다. 자, 기읒 고경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는 뭐 동성 태연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건 딱 4개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요. 나무란 뜻입니다. 년으가 있어요. 이거는 타인이란 뜻입니다. 나무란 뜻이고요. 년은 타인이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쓸게요. 그러니까 구멍은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풀무는 어떤 그 풀무라는 농기구 이름이에요. 네? 농기구 이름.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이제 그 여기처럼 안이 왔죠. 남간 이렇게 안이 이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이게 이 미음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기억이 쓱 생기는 거죠. 남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쓸데없는 짓이 제일 어려워요. 여기 볼까요? 년은데 이게 안이 오면 니은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기억이 쓱 생깁니다. 이거는 보세요. 굼인데 이게 모음을 시작하는 게 오면 미음이 쓱 내려오면서 굼간 이렇게 되겠죠. 여기 해볼까요? 불문데 어떤 특정 음문이 오면 미음이 밑으로 쓱 내려오면서 굼간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선생님하고 좀 물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고 선생님이 뭐 거짓말은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 주격 조사랄지 보조사랄지 뭐 부사격 조사랄지 아니면은 뭐 명사형 변성 어미랄지 이런 걸 만약에 이해 못했다면 중세 국어는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 이제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고 그 이제 4까지 이해한 사람은 조금만 4까지 이해한 사람은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제대로 하면 3이 돼요. 그리고 또 문제 많이 풀고 질문하면은 2인 상태로 시험이 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가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영상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민한 거죠. 어떤 그 자기의 정보권, 자유권하고 지금 자유권보다 좀 평등권 이게 좀 이거를 다 이해하기 힘든 학생들이 좀 많아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기말고사까지는 좀 오픈을 해놓을 생각이니까 좀 그렇게 하시고 이제 두 가지 자기가 조금 질문하실 분은 계속 하셔도 선생님이 웬만하면 친절하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성격이 좀 이번에 누가 왔을 때처럼 이렇게 앞에 막 하다 보면 이게 불꽃처럼 수업할 때가 있거든. 근데 그때는 조금 이게 내가 좀 짜증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바로 미안하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경우 있겠죠. 이걸 풀 패키지로 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과외 신청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딱 아마 한 대여섯 건이 벌써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 학생이 너무 정성스럽게 한다 하면 새벽 2시라도 해야지 뭐. 자 오늘 내 얼굴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뭐 소감을 밝힐 만한 게 좀 있을까요? 누가 대표로 박희인 학생 문법 특강을 이렇게 열심히 들은 소감이 뭘까요? 어, 좋았어요. 네, 굉장히 안 좋은 반어법이네. 반어법을 쓴 건. 그래요. 저기 열심히 했고 좋아요. 이게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나중에는 말을 또 어떤 말 해야 되나? 하여튼 1단계만 높이시고 요령껏 1단계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1단계는 선생님 수업으로 이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항상 내부부터 안 하려는 이유가 지금 많이 들었거든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뒤에서 질문을 받다 보면 시간이 더 들어. 그래도 좀 선생님을 괴롭히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올라가기 힘든데 나중에는 이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컸어 이렇게. 여기서는 너무 이게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만큼 컸어. 그래서 이렇게 돼. 국어가 이런 거 같아. 이게 너무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막 우리가 갖은 수단을 써가지고 이게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잘하실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 현장에서 질문 오시는 사람들 꼭 문제를 조금만이라도 풀어가지고 이렇게 오시고 아까 처음 한 말 있죠? 선생님이 요새 이제 국어 선생들이 뭐라 할까요? 시대가 자기가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시대잖아. 그래서 다 굉장히 막 폭넓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좀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지금 국어 공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뭐 대학을 뭐 수학 영어로만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예를 들어서 국어 성적이 안 나오면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좋은 대학 국영수 다 보고 좀 아래 대학들은 그냥 수학을 안 보고 차라리 뭐 국어, 영어, 탐구 중에 뭐 두 과목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학생들이 수학, 과학만 하고 국어를 안 해요. 그래서 조금 자기 국어에 대해서 조금 존중을 해줘야 돼요. 지금 국어가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대학을 못 가는 친구들이 상위권 대학은 다 국어 때문이잖아. 의대 이런 데는. 하여튼 뭐 잔소리가 많은데 가서 좀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면서 여러분이 잘 되길 바래요. 네, 잔소리 한번 터지면은 뭐 끝이 없네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게 끝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은 굉장히 좀 그 우리가 엄숙한 의미로 이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고생하셨고 다 같이 엄숙하게 자 깜빡깜빡 해주면서 끝나겠습니다. 다 같이 엄숙하게 깜빡깜빡 수고하셨어요. 안 하는데? 자, 안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죠? 누가 이렇게 또 차분하게 인사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질문 있으면 카톡으로 하세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업해야 돼.